지난 강의에서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보건에 관한 제1호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PDCA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번 강은 뭐냐? 바로 무죄운동입니다. 무죄운동. 무죄인데요, 무죄운동에서 무죄라는 것은 원래 이야기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무죄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무죄는 무죄운동 사업장이라는 무죄운동 사업 시행 규정이 있어요. 무죄는 뭐냐면 무죄운동이란 바로 인간 존중의 이념입니다. 이게 첫째 알아요. 인간 존중. 인간 존중의 무죄운동의 이념은 그러면 인간 존중의 이념이고요.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 어떤 분은 대한민국만 아니고 조선 전체가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 인내천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알아둘 것은 무죄운동 이념은 시험에 출제된다. 무죄의 근본 이념은 답이 인간 존중이에요. 인간 존중 이념의 바탕을 또 직장이에요. 직장의 안전과 건강을 다 함께 선치, 뭐 어떻게 빨리 먼저 선자를 써요. 먼저 선자. 선치, 재해가 날 걸 내가 없애자는 선치운동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태동부터 시행한 거 아니에요.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죄운동은 바로 알아둘 것은 인간 존중의 이념이다. 알아뒀죠? 직장에서 재해를 없애기 위해 다 함께 무죄를 선취하자는 운동이 바로 무죄운동이라는 걸 근본 이념만 알아두고요. 무죄운동에는요, 3.3법칙이 있어요. 3원칙과 나올 거요. 3요소라기도 하고 세 기둥이라고 하는데 먼저 3원칙입니다. 원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강의의 원칙이 있고 합격의 원칙이 있어요. 첫째, 무죄운동의 3원칙은 무의 원칙 또는 한 개도 없다 그래서 제가 제로의 원칙이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취의 원칙 또는 안전제일의 원칙이라고 해요. 선취의 원칙은 선취하자는 운동이니까 먼저 실제는 안전제일의 원칙 또는 선취 똑같은 말이에요. 참가의 원칙입니다. 무죄는요, 근본적으로 회사의 경비부터 대표이사까지 모두가 참가해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 무죄운동의 3원칙이 아닌 것은 실기도 필기도 출제된다. 틀림없이 출제된다. 3 했어요. 넘어갑니다. 무죄운동은요, 위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와 사실은 땅에서도 올라가. 결론은 이념이 뭐다? 이걸 하기 위해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인간 존중의 이념이요. 나머지 뭐 무죄, 무질병 것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결론은 이 그림을 조금 모양을 나타내서 했지만 결론은 뭐야? 이념은 인간 존중의 이념이다. 그래요. 다음 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어? 제가 3.3의 법칙이 있다 그랬어. 3.3의 법칙. 왜 3.3의 법칙이냐 하면 우리는요, 사실 3을 엄청 좋아해요. 3년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왜 3이라고 하면 옛날에는요, 군대도 얼마요? 3년이었어요. 초등학교는 6년이지만 중학교도 3년이에요. 고등학교도 3년이에요. 시집살이도 3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이 돼야만 말도 할 수 있고 기도 열리는 겁니다. 3년입니다. 그래서 3법칙. 그래서 아마도 무죄운동도 1979년 9월 1일 시작할 때 3요소 또는 3원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야? 지나간 또 뭐냐? 3원칙 했잖아. 복습 한 번 더 할까? 뒤에 또 나와. 3원칙은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가의 원칙. 기억합니다. 3요소를 가지고 세 기둥이라고 그랬어. 대단한 거야. 우리 알아둘 게 있어요. 이런 4개 상이 있습니다. 다리가 4개야. 4개 다리는 항상 기웃동거려요. 과감하게 어떻게 하면 될까? 기웃동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평을 맞춘다. 그건 물론 다 정답이에요. 과감하게 한 개 없애버려. 그래서 세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세 다리. 그러면 삼각형을 잘 모르면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3요소예요. 3요소 세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회사에요, 무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세 기둥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야? 밑에 있지만 최고 경영자의 엄격한 없지만 안전 경영자 세고 또는 엄격한 안전 이렇게 괜찮아. 또 이거 가지고 탑이잖아. 탑어 엄격한 안전 경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라인 관리자에 의한 안전보험 추진 이걸 가지고 우리는 거창하게 안전 관리어 라인화 이렇게 알아둘 게 있어요. 라인이란 말은요, 우리 조직에 가서 라인이란 말은 직선으로 타겠습니까? 줄자를 쓰겠습니까? 이런 게 또 있지만 사실 안전관리 라인하는 건 안전에는 의의가 없어. 까라면 까야 돼. 아니, 안전모 쓰고 안전벨트 매라면 매야 돼. 나 안 매겨서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벌써 할아버지가 됐지만요. 아이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때요? 자식들이 아버지 말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안 들으면 내 자식도 아니야. 그럼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에는 들어야 된다. 그래서 안전관리 라인하에. 세 번째요. 시킨다고 되나? 직장 자주 안전 활동이 활성화 또는 활발화 해도 괜찮아. 그럼 정의합니다. 무죄 운동의 3원칙은 3.3법칙은 무효 원칙, 선취의 원칙, 참가의 원칙. 그 다음에 3요소 세기중은 첫째, 최고 경영자의 엄격한 안전 경영 자세. 둘째, 안전관리 라인화. 셋째, 직장 자주 안전 활동 활성화 또는 활발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복습 또는 합격 예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장 갑니다. 바로 준비했어요. 무죄운동의 이념 또는 3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무죄 원칙, 선취 해결의 원칙 또는 선취의 원칙 똑같은 말에 참가의 원칙 여러 가지 있었어. 또 선취 해결의 원칙은 뭐라고 그래서 안전제일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무죄 원칙은 다른 말은 뭐예요? 재료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근본적, 근원적, 산업적 없애는 것은 영의 원칙, 재료의 원칙이라고 해요. 참가의 원칙, 근로자 전원이 참석하여 문제 해결 등을 실천하는 원칙, 선취 해결의 원칙, 무죄를 실현하기 위해 일체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하여 재해를 예방하게 방지하다는 원칙. 그래서 무죄 운동의 그냥 3원칙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 나오고 이렇게 특히 이게 많이 나와요. 3번. 무죄를 실현하기 위해 일체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재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게 뭐냐? 이렇게 그게 바로 뭐다? 선취의 원칙. 다른 말로 선취 해결의 원칙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요. 3요소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세기둥을 정의를 해봤어요. 세기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최고 경영자의 엄격한 안경 경영자세는 최고 경영자의 안전 경영자세는 뭐야? 사업주가 하는 거.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추진, 다른 말로 안전보건관리 라인은 말 그대로 관리감독자야. 안전관리 라인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직장 소집단 또는 직장 자주안전 활성화 누가 해? 근로자가 해야 돼. 그래서 역시 3이 일체가 돼야 되는 거야. 했죠? 무죄운동의 3원칙, 3요소 틀림없이 이번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 다음에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사항이에요. 생산성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산량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원가, 납기, 안전, 뭐 환경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앞에서 제가 강의는 안 했지만은 반드시 무죄운동이에요.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무죄운동의 개시 신청서 관련 기간, 제출 기간이 있어요. 며칠이냐 그러면 14일인데요. 요것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은행 문제가 있어요. 은행 문제는 뭐라고 했어? 실제 문제가 산업인력공단 출제은행에 이 문제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걸 강의를 안 했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위에 산업안전보건위 어디 있노?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 등의 회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가장 적정하지 않는 것은 또 여기서 공부를 좀 할게. 가장이란 말 나왔어요. 우리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무조건 다 답이 있어요. 몇 개? 4개 중에 1개 골리는 겁니다. 4개 중에 1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골리는 선택하게 돼 있어요. 답이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 답도 그냥 만들어놔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그런데요. 시험 문제 앞에 딱 수험사 유의사 해가지고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가장 맞는 것 또는 가장 틀리는 걸 찾아라 그래요. 다 될 수도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거. 다 틀릴 수도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틀린 것이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 모순점이 있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도 그렇잖아요. 뭐라고? 가장 적정하지 않으면 다 된다. 이거.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 아닌 거. 첫째, 사보. 회사에서 만드는 신문이죠. 게재할 수 있어요. 둘째, 일간신문의 게재. 아니 뭔 회사가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일간신문에 우리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위는 일간신문에 게재. 도라이 아닌 다음에 게재 하나 안 하나? 안 해. 참고사항이야. 셋째, 사업장의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법. 자체 정의 조회를 통한 전달 방법. 물론 돈 많으면 이거 할 수 있나 안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뭐라고 해요? 가장 적정하지 않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게 뭐야? I can do 아니고 PDC야. 계획했으면 실천하고 실천했으면 체크하고 액션을 한다. 행동을 옮긴다. 이거하고 똑같아. 답 몇 번? 2번이야. 어떤 분이? 영원히 2번인데 다음에 3번 나오지 않냐? 3번은 안 나와. 왜? 문제 은행식이잖아. 2는 이해. 안 되면 제가 그래서 가연도 문제 10년치 꼭 보시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책장사가 아니에요. 저는요. 왜? 지금 강의 듣고 있는 것은 양념으로 들어야 돼. 왜? 우린 사람이잖아. 사람 머리가 어디 있노? 위에 있잖아.
발은 어디 알아요? 다 알아 이거는 안 가르쳐줘.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강의를 안 듣거나 일반 책이 없으면요. 안전의 개념이 모릅니다. 그래서 답만 골리다 보면 아니 라인식 조직 어디 나오는지는 모르고 무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해가지고 필기시험에는 합격될 수 있어요. 실기 합격 안 돼요. 왜? 실기는 새로 하면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냥 안전자격증 따가 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최고의 안전 전문가가 되기 위해인데 책 하나는 있어야 돼. 어떤 분들이 그래. 어떤 책이 싸야 돼. 싸면 그 책 사라 그래. 왜? 싼 게 비지떡입니다. 정품이잖아. 유일하게밖에 한정품이잖아. 또 교육의 3요소, 교육의 주체가 정제수가 있잖아요. 누구보다 못하면 그 강의를 들으세요. 반드시 저는 최고가 아니지만 안전 분야 중에서 자격증에서는 제가 최고겠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디 가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또 아직까지 누가 세계에서 365일 20시간 전화 받는 사람이 어딨노? 바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합격 멘토가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걸 강조. 꼭 기억하면 뭐 은행 문제와 알아두고 무죄운동 개시 신청 관련 기간은 14일이라는 거. 기간. 그 다음요. 3이념인데 뭐 다 필요 없어. 무죄운동은 뭐 인간 존중의 이념입니다.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했어요. 우리 좀 무죄라면 우리 뭐야? 무죄라면 인간 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다 같이 선치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또 이게 뭐가 있어? 무죄라는 것은 이거 알아야 돼. 요거거든. 무죄 사업장에서 반드시 다 하는 게 아니고 무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위기나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이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무죄로 봐. 뭔 말이냐 그러면요.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뒤에 결론을 해놔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재해와 산재와 산업재해는 며칠을 기준으로 하면 3일을 기준해. 다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라는 건 3일부터 적용해요. 그러나 무죄운동 사업장의 기준에 무죄운동에서는 산업재해, 무죄를 며칠 4일. 이게 모순점이 있어요. 모순점이 있더라도 현재까지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시도 해줬어요. 어쨌든 우리는 무죄운동 사업장에서는 무죄와 산업재해 며칠 기준한다? 3일이 아니고 4일을 압니다. 그러면요. 무죄인데 여기에 보여주는 내용은 재해는 재해라도 무죄로 봐준다 이 말. 쉽게 무죄운동 사업장에 무죄운동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루는 우리 사무직은 8시간 했으면 오늘 우리 사업장에 8시간 무죄했습니다. 그래. 그래 이런 사고가 터져도 이런 것은 무죄로 인정한다 이 말이. 첫째 업무 수행 중에 사고 중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 피난 중 발생한 사고는 바로 뭐다? 재해는 재해지만 무죄운동 사업장이 무죄로 본다는 거.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재해지만 무죄운동 사업장에서는 바로 뭐로 본다? 무죄로 봐준다는 거. 운동 경기 중 각종 행사 시 발생한 재해도 무죄예요.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도 무죄로 봅니다.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재 당연히 사적인 문제니까 무죄로 본다. 꼭 이걸 알아야 돼. 은행 문제도 있습니다. 또 반드시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는 3일이에요. 무죄에서 보는 것은 4일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또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주겠습니다. 또 무죄를 보는 것.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나 뇌해를 간 질병 또는 심장질병에 의한 재해라든지 업무 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 내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작업 개시는 작업 준비 및 작업 종료 정리 정도까지 발생한 재해는 제외합니다. 도로에서 발생한 사업장, 사업장 밖 교통사고 소속 사업장을 벗어난 출장 및 외부 기관을 위탁 교육 중 발생한 사고, 해식 중의 사고, 전염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것도 역시 무죄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결론을 지어요. 참고 사업장 무죄운동 추진 운영에 관한 규칙이요. 최근 거는 2018년 3월 13일에 바뀌었는데 뭐라고 하면 여기 나와서 무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이건 누구 시행규칙이니까 누구 노동부 장관의 영 있어요. 그런데 봐요.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며칠? 3일.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뭐 법몇조 이런 거 뭐 해당 산업재해 발생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쭉 해가 산업재해표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그러면 회사에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개월 이내 노동지방간서장에게 우리 회사에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재해서 하는 것은 며칠 여봐요. 무재해 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제가 넣어줬어요. 다시 얘기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산업재해 신고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면 신고하는 거고 무재해운동에는 무재해운동에 시간을 쌓기 위한 무재해운동에서는 무재해는 4일부터 적용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왔어요. 무재해운동이요. 시간 계산하는 방식에 특별한 거 없어요. 총 시간은 실제 근로자 수 곱하기 실제 근무사 간단해요. 그러나 건설업 이외에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하는데요. 이 말을 몰라도 돼요. 알아둘게요. 사무직 몇 시간? 8시간. 건설 현장 근로자는 실제 산정이 어려울 거예요. 10시간에. 요배가 안 나와. 뭐 계산하는 거 없어. 무재해운동은 통상 특별한 말이 없어. 사무직은 무재해 시간 계산할 때 하루에 8시간 하는 거. 잔업을 했더라도. 그러나 건설업에서 시간이 정하기 어려울 때는 하루에 몇 시간? 10시간.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냥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뭐가 있어? 바로 우리는 합격 예측이 나와요. 어디에서? 파트 1에서 여기 이제 거창 합격 날개입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거야. 무재해운동 수진 세기둥 또는 3요소라 그랬잖아. 바로 최고 경영자의 엄격한 안전경영자에서 이건 타부 엄격한 안전경영자 이거는 사업주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관리감독자에 관한 안전보건 추진 이건 바로 뭐야? 관리감독자가 하는 거랬어요. 그 다음 여기에 직장 소집단 스스로 자주안전 활동은 누가? 근로자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재해운동 목표 선정 방법 이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재해운동에서요. 3.3의 법칙을 했습니다. 이 3.3의 법칙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무재해운동의 첫째 기본적인 3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의 원칙, 선치의 원칙, 참가의 원칙을 했죠. 그 다음에 무재해운동의 3요소 또는 세 기둥을 했습니다. 첫째 무재해운동의 세 기둥이라 그러기도 하고 여기 연결해 세 기둥 또는 뭐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3요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3.3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시험에 출제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뿐 아니죠. 무재해운동을 시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무직은 특별한 말이 없는 한 하루에 8시간 한다. 또 건설업도 시간이 계산이 곤란할 때는 건설업은 10시간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무재해운동 3요소에서 깨닫는 게 제가 많습니다. 무재해운동 3요소의 첫째, 무재해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타법 엄격한 안전경영자세 또는 다른 말로 최고 경영자의 엄격한 안전경영자세 이렇게 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안전관리의 라인화 또는 다른 말로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보건 추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직장 자주 안전활동의 활성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 사이요 정말 가끔씩 여러분 방송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고가 터졌다 이러면 장관이나 또는 총리가 또는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볼 때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욕할지 모르지만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겁니까? 우리 뒤에 가서 할 때 재해 조사할 때도요.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은폐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타법 엄격한 안전경영자세요. 무재해운동에서. 아니 회사가 잘못되면 근본적인 첫째 책임은 누가 있어요? 사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집을 있잖아요. 집안도 잘못되면 자식이 혹시 잘못돼서 사고를 쳤다. 물론 우리는 재해에서도 불안전 행동 자체 사고 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뿌리는 누가 잘못해서 아버지 엄마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국가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때?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요. 어떤 장관이 나와서 이럽니다.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대. 누구한테 물을 거예요? 머리 숙여 사과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사람들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사고가 났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죽으라면 죽겠으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장관이 사표를 내고 책임을 진다고 밑에 분들도 당연히 사표를 내고 죄송하고 용서를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책임을 묻는데 정말 지금 언론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관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제가 이런 강의를 합니다. 저와 함께 했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합격될 것이다. 합격이 안 되면요. 여러분이 첫째 날에 이렇게 우리 이제 하겠지만 불완전 행동에서 본인의 탓이 88%입니다. 그러나 강의한 정지에서도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강의할 때 가급적 이거 나온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자 공부하지 뭐한테 강의를 듣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서 조금 하려고 그래요. 3을 많이 해야죠. 교육의 3요소를 할 거예요. 교육의 3요소 주체, 객체, 매개체요. 주체는 강사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객체는 수강자 여러분이에요. 매개체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강사가요. 대한민국의 최고 강사가 강의를 해야 합니다. 또 수강자 여러분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합니까? 본인 자신이 항상 최고라고 자부를 하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매개체, 교재도요. 세계 최고예요.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판매율이 1위고 모두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고와 명품이 되기 위해서 또는 한정품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될 때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무직일 때는 8시간, 건설업일 때는 10시간을 계산하게 무제어를 목표한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연간 총 재해자 수분의 연간 총 근로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재해자가 10명인데 10,000명이 했다. 근로시간을 10,000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요? 1,000시간을 무제한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요. 재율을 계산합니다. 재율분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 곱하기 100 이렇게 해도 무제운동 100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연간 총 재해자 수분의 연평균 근로자 수 곱하기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이에요. 이런 3가지를 가지고 무제 1배수를 계산하십시오. 이렇게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제 목표 시간 계산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된다. 요 3개 빼고 2번으로 이렇게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무제운동에서요. 용어 정의가 있는데 이거 용어 정의는 우리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지만 우리는 안전 전문가로서 안전관리자로서 참고사항이에요. 안전문화활동이라 그래요. 특히 알아둘 게 있어요. 문화라는 말은요. 예술보다도 더 강한 게 문화입니다. 어쩌면 여기가 종교적인 게 제일 앞에 있다면 그 중간이 문화예요. 문화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말은 안전문화활동이라는 안전교육, 안전훈련, 안전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뭐야?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제운동하는 것도 안전의식을 바꾸기 위해 가치예요. 정말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하여. 생각해보세요. 안전을 생활합니다. 우리는 안전제일의 계리를 만났어요. 사실 안전이 어떻게 평상시에 생활화되어야 되죠. 재난이라 하고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에요. 쉽게 말해서 안전문화활동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든 훈련, 홍보 등을 통해 가지고 안전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어떻게 생활을 하면서 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우리는 안전문화활동이라는데 왜? 참고사항이라고 그랬어요. 또 재난관리 정보입니다. 요사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도 재난관리 정보가 들어옵니다.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 정보라든지 동원 강의라든지 또는 자원은 얼마냐 자원 정보라든지 시설물 정보라든지 자리라기보다 요거는 자리보다는 지리 정보예요. 지리 정보 등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재난관리 정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은요. 무제운동의 이념부터 해서 무제운동 333 법칙이라든지 또는 무제가 아니다. 이런 내용은 실제 재해라고는 얘기하지만 무제 법칙에 의해서는 무제가 아니라는 내용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와 결론은 무제에서 이야기하는 무제에는 날짜 차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를 보고하는 것이 3일을 기준하지만 무제에서는 통상 4일 이상만 무죄를 인정한다.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알아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번 강의는 무죄운동의 근본 이념인 인간 존중의 이념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정의 3원칙, 3요소 또는 무죄운동 시간
계산 방법 등을 강의해서 이번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무죄에 대한 위험 예지 훈련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